안녕하세요. 번개 손가락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 혹은 조금 이렇게 기타를 다뤄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이제 어떤 기타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기타의 이제 전반적인 하드웨어 아니면 쉐입 혹은 좋아하는 음악적 성향 이런 것들에 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과연 어떤 기타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기타를 오래 다뤄 오신 분들이 이제 기타를 선택해야 될 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타를 고르기 전에 먼저 음악적으로 어떤 성향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께서 어떤 성향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부터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비메탈, 락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7080 세대의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그런 80년대, 90년대의 정통 락 음악들, 아니면 그 이전에 조금 그 이전에 락 음악들, 이제 그런 류의 조금 오래된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 분들께서 그런 음악적인 장르를 연주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먼저 조금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이 나누어지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쉑터 기타 같은 경우에 지금 EMG 픽업이 박혀져 있죠. 그리고 마호가니 백에, 에보니 지판에, 메이플 탑에,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에 전형적인 헤비메탈 전투용 기타예요. 자, 이런 기타들로 그런 야들야들한 음악들을 못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기타는 사용자가 톤 메이킹을 어떻게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기타로만은 이 음악밖에 못한다, 저 기타로는 저 음악밖에 못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범용 기타라는 단어를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범용 기타라는 의미 자체가 기타라는 악기에 있어서 별로 저는 와닿지 않아요. 물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제 사견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듣는 분들께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도 생각하실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기타 연주를 하면서 바라봐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은 되시리라 판단을 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음악들을 그 어떤 기타로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굳이 음악적 장르를 나눠야 되느냐?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특화된 기타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80,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잽잽이, 오블리가토가 잘못된 그런 이 입으로 거쳐오면서 오블이라는 음악 장르로 돼버렸어요. 예. 오블이라는 음악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메탈 기타 다루시면은 그런 소리 내기 힘들죠. 그런 분들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류의 싱글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찰랑찰랑거리고 고음이 강조된 그런 기타로 연주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비메탈을 한다 그러면 이런 EMG 픽업 혹은 요즘 뭐 덩컨 픽업도 굉장히 이렇게 강렬한 게인이 많이 걸리는 픽업들도 있고, 그런 픽업들이 박혀있는 좀 슈퍼 스트랫 타입, 요런 요런 기타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슬래시야, 나는 슬래시의 연주를 꼭 따라서 카피를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깁슨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가 태생적으로 정상적인 기타인지 아닌지는 그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기타여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기타 중에서 이제 어떤 스타일의 기타를 골라야 되느냐, 기타를 처음 연주하시는 분들이. 자, 먼저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기타에 대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은 꽤나 크지만 내가 초보니까 처음에는 좀 싼 걸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실력이 되면 좋은 거를 쓰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의 최대 상한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의 기타를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투자를 해야 기타를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기타 레슨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서 솔직히 기타 레슨비 그렇게 비싸지 않죠. 기타 이렇게 싼 기타 뭐 30만원 뭐 20만원대 굉장히 저가 기타를 구입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기타 자체가 싸고 레슨비가 싸기 때문에 이 연주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적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하게 되는 생각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조금 비싸게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중복 투자도 피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타를 조금 더 애지중지하게 다루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악기로 또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확한 인감도 가지시고 이런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악기들은 좋은 연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자기타라고 하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그 다음에 깁슨 레스폴 타입 기타들 요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물망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기타는 조금 처음에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를 왜 그런 기타를 피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펜더 스트래토캐스터 같은 기타의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물론 안 그런 기타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타들 중에서는 안 그런 기타들도 있는데, 이 지판의 곡률이라고 그러죠. 지판의 곡률이 꽤 큽니다. 지판의 곡률이 크다는 말은 지판이 평면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지판이 평면이 아니고 많이 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물론 이렇게 지판 곡률이 큰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웍 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줄들이 요렇게, 자, 줄들이 일자로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 줄을 골라서 치기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코드웍 같은 거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펜더 같은 경우에는 펜더 특유의 그런 카랑카랑하고 굉장히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그런 클린톤, 매력적이죠.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 외에서 우리가 뭐 스케일, 릭 같은 것들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곡률이 큰 기타들은 피킹을 가다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튜닝도 솔직히 뭐 저는 플로이드 로즈 타입 브릿지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싱크로나이즈드 타입 그 브릿지는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튜닝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플로이드 로즈 타입이 그 튜닝을 처음에 하고 셋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해놓고 나면은 튜닝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튜닝하기도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튜닝 하시기도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윗 피킹을 배운다. 물론 이제 초보분들이 스윗 피킹을 배운다는 거는 조금 많이 지나간 내용이지만은, 스윗 피킹을 한다 하더라도 곡률이 이렇게 큰 기타는 줄을 이렇게 칠 때 중간에 있는 줄들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서 스윗 피킹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펜더 스트래토캐스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싱글 픽업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개인 양이 적게 걸려서 여러가지 음악들을 배우실 수가 솔직히 힘이 좀 듭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헤비메탈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라는 이펙터를 쓰지 않는다면 엄청난 잡음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깁슨 레스폴 타입 기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깁슨 레스폴은 무겁기도 무겁지만 넥 조인트가 싱글 컷이기 때문에, 컷어웨이가 싱글 컷이기 때문에 손이 깊숙하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 포지션 연습하는데 조금 제약이 따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 일단 깁슨,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기타는 플랫탑이라고 그러죠. 바디가 완벽히 평평한 기타죠. 자, 하지만 자, 다른 기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호라이즌, ESP 호라이즌이죠. 자, 이 기타는 보시면 바디가 볼통하게 솟아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중간이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 나와 있죠. 요런 탑을 이제 아치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깁슨이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깁슨 기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플로이드 로즈 트레몰로가 장착되어 있는 기타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튜노매틱 브릿지가 박혀 있죠. 튜노매틱 브릿지 특성상 바디에서의 이 줄높이, 바디에서의 요 줄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픽업 커버 자체가, 픽업 그 링이, 마운트 링 자체가 굉장히 브릿지 쪽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높고 여기는 조금 낮은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픽업 링이. 그런 기타의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안 그래도 아치탑에다가 스트링 액션이 바디 쪽에서, 이 브릿지 쪽에서 굉장히 높단 말이죠. 피킹 연습을 할 때 손이 안착되는 부분이, 자, 요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브릿지에 닿아서 이렇게 뜨게 되죠. 6번 줄을 칠 때는 이렇게 쳐야 되고, 5번 줄, 4번 줄 넘어가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피킹하는 이런 손의 폼을 정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총장 길이, 총 스케일 길이가 짧아서 팬더나 이런 기타들보다 장력도 약하고, 그리고 손이 작은 분들도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근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기타는 하이 포지션에서 연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쪽도 많이 막혀 있고, 그리고 바디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의 피킹 폼을 가다듬지 못하는 깁슨 레스폴 타입, 혹은 깁슨 레스폴이 아니더라도 픽스드 브릿지, 즉 튜노매틱 타입 브릿지가 장착된 기타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픽스드 타입 브릿지라도 힙샷 브릿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싱크로나이즈드 타입처럼 높이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4프렛 기타인 것이 하이 포지션 연습하시는데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구입하시는 기타라면, 혹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나는 여러 대의 기타를 구입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팬더, 깁슨을 먼저 1순위로 사서 연습을 하시지 말고요, 꼭 슈퍼 스트랩 타입을 먼저 구입을 하셔서 먼저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 놓으시고, 그 이후에 팬더나 그 다음에 깁슨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팬더는 혹은 깁슨은 그 악기의 특징적인 소리만을 내기 위해서 쓰는 악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팬더, 깁슨 이 외에 그 외에 다른 기타들, 뭐 존서, PRS, 탐 앤더슨, 뭐 타일러, 이런 기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타들은 아무리 범용 기타라고 할지언정 절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클린톤, 깁슨 레스폴의 그 묵직한 드라이브 톤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톤 메이킹을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근접한 소리는 낼 수 있겠지만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타들이 범용 기타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처음 연습하는 거는 요즘 뭐 유행하는 존서나 뭐 그런 기타들 있지 않습니까? 슈퍼 스트랩 타입 혹은 아이바네즈 기타는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가의 기타들도 마감 수준이 훌륭해요. 그리고 QC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인도네시아산 기타만 보더라도 굉장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바네즈 같은 기타들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수 고수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기타를 구입을 하신다란다면 저는 일단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유명한 브랜드의 기타를 사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나 이런 국외 커스텀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티즈 기타, 카파리즌 기타 좋습니다. 그다음 국내에도 제가 물론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기타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방 수준의 그런 규모를 갖춘 회사와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갖춘 회사의 그 나무의 퀄리티, 그러니까 그 자재의 퀄리티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큰 공장에서는 나무들을 이제 원자재들을 보관하는 함수율, 나무의 습도나 온습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보관소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공방 기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혹은 오래돼서 좋은 건조가 이루어진 그런 나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수량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주 고가의 기타가 아니라면 다 기계 가공을 하는데 CNC로 가공을 하게 될 텐데, 기타를 많이 만들고 많이 생산을 한 그런 업체가 아무래도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의 악기를 구입을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재 재질, 만약에 저는 헤비메탈 기타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한다,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한다, 그러면 뒤에 백은 마호가니, 앞에는 선명도를 위해서 메이플 탑 몇 미리, 그 다음에 뒤에 메이플 넥, 앞쪽에 에보니 지판, 음의 그 에보니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음들의 어택감이 있어요. 그런 특성을 위해서 에보니, 그 다음에 암 많이 쓰니까 플로이드 로즈, 그 다음에 헤비한 사운드,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 톤이 좋다 그러면은 요런 EMG 픽업, 혹은 뭐 요즘은 뭐 피시맨 뭐 요런 픽업들도 있겠죠. 액티브 픽업을 고르든지 아니면 패시브 픽업을 고르든지 그건 선택 사항이고, 뭐 그 다음에 24프렛 혹은 22프렛 요런 것들도 선택 사항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연주감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바디에서의 스트링 액션은 초보나 그 다음에 고수나 똑같이 느끼는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스트링 액션은 바디에서 좀 낮은 기타가 좋을 테고, 볼륨의 위치죠. 볼륨의 위치가 지금 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험버커 픽업 기준으로 약간 브릿지 쪽으로 쏠려 있죠. 근데 이 볼륨이 중간에 있는 타입도 있고, 이 위치가 미묘하게 메이커들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메이커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 미묘한 위치가 피킹을 하는 위치에 굉장히 큰 간섭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나에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픽업 셀렉터 있죠. 토글 스위치든 블레이드 스위치든 간에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서 블레이드로 움직이든지 요 위치가 또 픽업 셀렉터를 바꾸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픽업 셀렉터의 위치가 과연 편한 곳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기타들도 있어요. 중간에 잭슨 같은 경우에는 볼륨 노브와 톤 노브 중간에 픽업 셀렉터가 있죠.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오랫동안 적응되신 분들은 쓰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넥 조인트 방식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볼톤 타입과
스루넥 혹은 세딘넥 타입 기타의 연주감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 타입과 볼트온 타입은 하이 포지션으로 갔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연주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호라이즌으로 거리낄 거 없이 손이 이까지 넘어간단 말이죠. 자, 볼트온 넥. 지금 제 쉑트 같은 경우에 볼트온인데 굉장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깎여 있어요. 깎여 있어서 그나마 엄청나게 편한 볼트온 방식이란 말이죠. 하지만 손이 이까지 넘어가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엄지가 이미 여기서 걸려서, 손 자체가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이게 과연 기타 연주하면서 이렇게 초고음을 연주할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있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수입을 한다,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음악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타 메이커에서 좀 찾아보셔야 되고, 바디 쉐입도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 타입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타입들 있지 않습니까? 플라잉 V 타입, 킹 V 타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만져보시고 직접 연주를 해보시고 추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멋져서 샀는데 막상 집에서 연습하려면 너무 불편해서 기타를 안 꺼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목재나 이런 부분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즈우드는 따뜻한 성향, 그 다음에 에보니는 통통 튀는 성향, 메이플은 중공미 올라간 성향,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일률적인 얘기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기타를 선택하기 위한 저의 사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기타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